봄이 되면서 마스크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를 어쩌면 곧 밖에서는 벗을 수 있게 된다 카지야.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온다 하는데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오늘 발표될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코로나19 상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10,000명대, 30,000명대 육박했던 거에 비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5,393명 좀 줄어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10명, 100명 이런 숫자에도 민감했는데 네네. 10,000명, 20,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사실은 5,000명 있던 때인 10,000명 이하만 돼도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8일째 10,000명 이하 때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안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도 17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고 위중증 환자는 64명이며 그리고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지금 현재 가동률이 57.6%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감소된 상태입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코로나19 유행 정점은 확실히 지나간 거다. 요를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판단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3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가 40만 명대였는데 네. 이번 주의 경우에는 5일간 확진자 수가 16만 1,000명이니까 정점기 따르면 한 40% 수준으로 확실히 정점비보다는 떨어진 걸 저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체 확진자 중에 감염 고위험군에 불리는 60세 이상의 연령층 비율이 아직까지로 20%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고 현재 어떤 유행의 어떤 감소세는 좀 줄었지만 계속 좀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어제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 접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병의원 위탁기관에서부터 이제 14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는 단일 접종을 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니시는 의료기관에서 예비명단에 이름 올리면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의 경우에는 18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네네. 예약 접종은 25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자들은 3차 접종을 마치고 4개월, 다시 말해서 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의 국민은 4차 접종을 접종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에 대해서 이전에 접종이 금기사항이 있거나 또는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은 희망하시면 노바백스로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다면 네네. 지금 현재까지는 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한두 달 사이라면 일단 접종을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그렇죠. 보통 확진 이후에 4개월 이상 지나고 난 뒤에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와 또 맞으라 카노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이 4차 접종을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60세 이상의 감염자 비율이 20%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4월 첫째 주 신규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4%가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누적 치명률이 2.6%인데 네네. 전체 0.1%에 비하면 20배 이상 높다. 다시 말하면 80세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령층의 확진 증가가 이전에 6%, 8%대에 비하면 20%대로 높은 이유는 결국 3차 접종 효과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3차 접종 이후에 3, 4개월이 지나면 감염이나 입원 예방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로 결국 4차 접종을 결정하였고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지금 이 원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방역 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빼놓고는 다 풀지 않을까?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내 마스크 그리고 뭐 교통기관 대중교통. 네. 대중교통을 버스 이용할 지하철. 때는 예. 마스크를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해제 수준에 가까운 그런 그 방안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사적 모임이나 영업 시간 제한 등은 모두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대신에 이제 대규모 행사, 특히 실내 행사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일부 쓰는 그런 제한은 들어갈 수 있으나 뭐 거의 해제 수준에 가까운 그런 원칙이 발표되고 나면 아마 자영업자 관련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안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상이라는 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실외에서 마스크를 실외는 쓰는 거 그렇죠. 예. 굉장히 저희가 경험을 벌써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외는. 근데 교수님, 그래, 예. 이게 잘못된 이 신호가 될까봐 그러는데 실외에서 무조건 벗어라 또 이런 건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실외에서 지금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벗어버리면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오미크론 이 변이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확실히 낮고 그리고 지금은 감기약 정도에 조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전 국민의 아주 대다수가 지금 현재 이런 오미크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정책이기 맞지만 네네. 이게 오미크론에 감염된 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는 분 특히 네. 연세가 많은 60대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해제 조치가 오더라도 마스크 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장 지금 뭐 그래서, 실외 마스크는 좀 쓰는 방향으로 실외라도 맞습니다. 확정될 것 같다. 뭐 6, 7월쯤 벗는 걸로 결정 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되냐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제 의무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뉘앙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실외에서 이제 막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면 우리가 일종의 어떤 뭐 범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 실제 코로나19 위험성이 있는 지금에서는 저는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 뭐 운동을 뭐 이렇게 느슨한 곳에 갈 때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어도 그 누구도 이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큰 변화가 우리가 도달했고 드디어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산에 갈 때 이제 꼭대기층 가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 없을 때 살짝 풀었다가 사람 보면 얼른 썼는데 그래요. 뭔가 이제 조금씩 우리의 인식 체계가 좀 바뀌려면은 아무래도 좀 경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 요것도 뭐 해제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기존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예. 이 특별여행주의보라는 것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 그리고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철저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말씀드리면 그냥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를 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23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적용했는데요. 이걸 매달 연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14일부터 풀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 국가 그리고 감과 사이판 등 2개 국가는 이게 지역은 여행정보 1단계 다시 말해서 여행 유의 정도이고 미국 본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 나라는 여행정보 2단계에 해당되는 가급적 자제 정도의 수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같은 26개 나라는 지금과 같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고요. 네네네. 미얀마 같은 출국 권고에 해당되는 3단계, 지금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는 현행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신은 다 맞으셔야 되는 거죠? 나가려면. 당연합니다. 백신에 접종을 하거나 또는 아직까지도 입국의 경우에 그 입국한 나라에서 음성 확인서나 네네. 또는 백신 접종 확인서를 요구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치와 다르게 가시고자 하는 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지 잘못된 실수를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권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여권을 지금 몇 년 동안 안 가졌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 말씀까지. 나 또 무슨 말씀이에요? 여권에 뭐 따로 표시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갱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라. 안 그래도 아, 출장 때문에 다녀오시는 분들 보니까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다 때문에 달라요. 꼼꼼하게 꼭 예. 챙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 교수님 저희가 사실 제일 바라는 거는 이제 뭐 마스크고 뭐고 다 떠나서 코로나 자체가 종식되는 건데 예. 뭐 또 가을에 또 유행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리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한 집단 면역은 사실은 도달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함께 살아가는 체제로 될 것 같고 아마 새로운 변이가 오거나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좀 전염이 강해진다면 좀 소규모 유행의 가능성은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정말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독감 또는 감기 수준으로 네네. 인식되는 정도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옆에서 기침해도 나도 미안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기침하는데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확실히 좀 우리 인식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명 한성호 교수였습니다.